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유아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유아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최근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네,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아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아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로 매매업, 중개업, 1임업 등등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들,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유아증권은 2023년 영업이익 측면에서 적자인 상황이라서 기업 밸류업과는 좀 먼 거리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2024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권고하도록 공표하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 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을 시킨다는 정책이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 중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발표가 되자마자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부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금융위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은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그리고 평가, 소통, 이러 6단계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매년 우수 기업들에게 표창까지 준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업들 공시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실제 지수 개발은 3분기부터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는 내용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었던 저평가 종목들이 실망 매물을 상당히 뱉어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최상모 기재부 장관께서 미국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좀 변함없이 추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며칠 전 또 오후에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 총선 참패라든지 아니면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등등등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했었죠.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은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일환인 세제 혜택, 이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이 세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 세법 개정은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일단적으로 민주당도 이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 여론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유화증권의 이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테마 형성과 좀 호실적 기대감, 뭐 영업실적 이런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는데 최근에 유화증권이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나오자마자 살짝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실상 뭐 2022년, 2023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유화증권이. 그래서 뭐 상당한 상승을 좀 보여주진 못했죠.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는데 이제 뭐 증권사들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는 않았죠.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면서 좀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뭐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또 쏟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지지라인이 이탈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요.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여기 2차적으로 이 부근까지도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정책이나 유화증권이 1분기 실적이 뭐 좋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만약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그런데 유화증권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영업실적이 좀 적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2024년에는 좀 실적이 좀 잘 나와주면서 상승 모멘텀이 있어줘야 하는데 상승이 날 때마다 사실상 하락했던 기간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여기 윗 매물대가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뭐 원금 보증 매물이라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